많은 분들이 이런 억울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제대로 말도 안 들어줘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런 말만 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해요. 아픈 곳을 말해도 진지하게 안 들어주고 검사도 제대로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젊은 의사들은 나이 많은 환자를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말을 천천히 하면 답답해하고 같은 말을 또 하면 짜증내고 내가 돈 내고 진료받는 건데 왜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증상을 설명하려고 하면 간단히 말씀하세요라고 하고 질문하려고 하면 다음 환자 있어요라고 재촉해요. 3분 진료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래서는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싶어요. 처방전만 대충 써주고 설명도 안 해줘요. 약이 뭐에 쓰는 건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물어봐도 대충 대답하고 나이 많다고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속상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는데 정작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의사들과의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병원에서 의사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고 만족스러운 진료를 받고 계신 어르신들의 경험담과 의료진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나이에 관계없이 존중받으며 제대로 진료받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로서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당당하면서도 현명하게 소통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의료진에게 무시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진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를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3세 김환자 할머니의 변화 이야기. 73세 김환자 할머니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병원 가는 것이 두려우셨습니다. 의사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증상을 말하면 나이 때문이에요 라고 하고 질문하면 귀찮아하고 한 번은 무릎이 너무 아픈데 의사가 나이 들면 다 아파요. 참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속상했어요. 할머니는 그 일을 계기로 병원 가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계속 나빠지면서 어쩔 수 없이 병원을 다녀야 했고 그때 딸의 조언을 받아 접근 방법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딸이 그러더라고요. 의사도 사람이니까 소통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할머니도 조금만 방법을 바꿔보시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바꾼 방법들을 보겠습니다. 첫째, 진료 전에 미리 증상과 질문을 정리해서 메모지에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만 하니까 빠뜨리는 것도 있고 의사도 답답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이에 적어서 보여주니까 훨씬 좋아하더라고요. 둘째, 의사와 대화할 때 존댓말과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되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위축돼서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정중하게 하지만 필요한 말은 다 해요. 의사도 제가 진지하다는 걸 알고 더 잘 들어줘요. 셋째, 의사의 설명을 듣고 이해가 안 되면 바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르겠어도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정중하게 물어봐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제는 병원 가는 게 전혀 두렵지 않아요. 의사들도 저를 진지하게 대해주고 설명도 자세히 해줘요. 무엇보다 제가 제 병에 대해 정확히 알게 돼서 치료 효과도 좋아졌어요. 다른 분들의 비슷한 경험들, 김환자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다가 소통 방법을 바꾸면서 만족스러운 진료를 받게 되셨습니다. 69세 박정학 할아버지의 경험. 처음에는 증상을 대충 말했어요. 여기저기 아파요. 몸이 안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사도 정확한 진단을 못 내리더라고요. 박 할아버지는 증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언제 더 아픈지를 자세히 적어서 가져가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렇게 정리해 오시니까 진단하기 훨씬 좋네요라고 하더라고요. 71세 이당당 할머니의 경험. 예전에는 의사가 무서워서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죠. 내가 환자고 내가 돈 내고 온 건데 왜 눈치를 봐야 하나 하고. 이 할머니는 당당하되 예의는 지키는 태도로 변했습니다. 존댓말은 정중하게 하지만 궁금한 건 다 물어봐요. 선생님, 이 약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이런 식으로. 의사들도 환자가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하는 걸 좋아해요. 66세 최준비 할아버지의 경험.
건강보험증만 들고 가서 의사가 물어보는 것만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진료가 부실해지더라고요. 최할아버지는 진료 준비를 철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용 중인 약 목록, 과거 병력, 가족력까지 정리해서 가져가요. 의사가 이렇게 준비해 오시는 환자는 처음이에요 라고 칭찬하더라고요. 그리고 훨씬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의료진이 말하는 소통의 어려움.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지 의료진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이사 교수님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고령 환자분들과의 소통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나이 차별이 아니라 소통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교수님이 지적한 소통의 어려움들. 첫째, 증상 표현의 모호함. 어르신들이 여기저기 아파요, 몸이 이상해요라고 하시면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집니다. 구체적인 증상 설명이 필요해요. 둘째, 시간에 대한 인식 차이. 외래 진료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시간 개념이 여유로우셔서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셋째, 의료진에 대한 과도한 위축감. 너무 위축되시면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진료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넷째, 복잡한 과거 병력. 나이가 들수록 과거 병력이 복잡해지는데 이를 정리하지 않고 오시면 진료에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김 교수님은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자분들이 조금만 준비를 하고 오시면 훨씬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요. 오히려 잘 준비해 오시는 어르신들과의 진료가 더 보람있고 효과적이에요. 나이 차별을 받지 않는 환자들의 특징. 실제로 의료진들로부터 존중받으며 만족스러운 진료를 받는 어르신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철저한 준비성. 75세 준비왕 할머니, 진료 전에 항상 준비를 철저히 해요. 증상, 복용 약물, 질문할 내용까지 모두 정리해서 가져가죠. 둘째, 명확한 의사소통. 68세 소통왕 할아버지, 애매한 표현 대신 구체적으로 말해요. 조금 아파요 대신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라고 정확히 표현하죠. 셋째, 적극적인 참여 태도. 72세 참여왕 할머니,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의사 말을 잘 듣고 궁금한 건 질문하고 처방받은 대로 잘 따라해요. 넷째, 상호 존중의 태도. 70세 존중왕 할아버지, 의사를 존중하되 위축되지는 않아요. 서로 전문가라는 마음으로 대화해요. 의사는 의학 전문가고 저는 제 몸의 전문가죠. 이런 특징들을 가진 어르신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의료진들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고 계셨습니다. 진료 전 완벽한 준비 방법. 성공적인 진료의 첫 번째 비결은 철저한 사전 준비입니다. 의료진들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도 바로 잘 준비된 환자입니다. 1점 증상 기록 노트 만들기. 74세 기록왕 할머니의 방법. 작은 수첩을 하나 사서 매일 몸 상태를 기록해요. 언제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를 10점 만점으로 표시해요. 할머니의 기록 방법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날짜와 시간, 아픈 부위 정확한 위치, 통증의 종류 쑤시다, 찌르다, 욱신거리다 등, 통증 정도 1에 1공점, 언제 더 심해지는지 아침, 저녁, 활동 후 등, 복용한 약이나 처치. 의사가 이 노트를 보고 정말 감탄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주시니까 진단이 훨씬 정확해질 것 같다고 하셨어요. 2점 복용 약물 리스트 작성. 69세 약물왕 할아버지의 준비법. 병원마다, 과마다 다른 약을 주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약봉지를 다 모아서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할아버지의 약물 리스트 항목들. 약물명, 상품명과 성분명. 복용 시작 날짜. 복용 방법 하루 몇 번, 식전 식후. 처방 병원과 과. 복용 이유, 부작용이나 특이사항. 이제 어느 병원을 가도 이 리스트만 보여주면 돼요. 의사들이 정말 잘 정리하셨네요 라고 칭찬해주세요. 3점 질문사항 미리 정리. 72세 질문왕 할머니의 노하우. 진료실에 들어가면 긴장돼서 물어보려던 걸 까먹어요. 그래서 미리 종이에 적어가요. 할머니가 준비하는 질문들. 이 병은 왜 생겼나요? 어떻게 치료하나요? 완치될 수 있나요?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은? 약 부작용은 없나요? 언제 다시 와야 하나요? 질문을 적어가니까 의사도 체계적으로 설명해줘요.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진료실에서의 효과적인 소통법.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실제 진료실에서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점. 첫인상의 중요성. 서울대병원 내과 이조은 교수의 조언. 환자의 첫인상이 진료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정중하면서도 적극적인 태도의 환자와는 더 성실하게 진료하게 됩니다. 좋은 첫인상을 위한 팁들. 인사는 정중하게, 목소리는 또렷하게. 준비해온 자료를 정리해서 제시. 오늘 진료 감사합니다라는 표현. 의사의 시간을 존중한다는 태도. 2점. 증상 설명의 기술. 67세 설명왕 할아버지의 방법. 예전에는 아파요라고만 했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효과적인 증상 설명법. 잘못된 예 여기저기 아파요. 올바른 예 오른쪽 무릎 반쪽이 계단 내려갈 때 찌르는 듯이 아파요. 잘못된 예 머리가 아파요. 올바른 예 이마 양쪽이 조이는 듯이 아프고 오후에 더 심해져요. 잘못된 예 소화가 안 돼요. 올바른 예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나면 명치 부분이 쓰려와요. 3점. 의사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기. 70세 이해왕 할머니의 노하우. 의사 설명을 들을 때 중요한 건 메모예요.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건 바로 질문해요. 효과적인 질문 방법. 죄송한데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이 약은 정확히 어떤 작용을 하나요?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나요? 4점. 당당하면서도 예의 바른 태도. 68세 당당왕 할아버지의 철학. 의사를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예의는 지켜야죠. 서로 전문가끼리 대화한다는 마음으로 해요. 당당하면서도 예의 바른 표현들. 선생님,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와 다른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다른 병원에서는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 치료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아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병원별, 진료과별 맞춤 소통법. 병원의 규모와 진료과의 특성에 따라 소통 방법을 조금씩 달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학병원에서의 소통법. 73세 대학병원 달인 할머니의 경험. 대학병원은 교육병원이라 인턴, 레지던트가 많아요. 처음에는 무시당하는 것 같았는데 접근 방법을 바꾸니까 달라졌어요. 대학병원 소통 팁. 담당 교수와 전공의를 구분해서 대화. 복잡한 병력은 미리 정리해서 제시. 학생들이 참관해도 당황하지 말기. 교육적 가치가 있는 질문하기. 동네 병원에서의 소통법. 66세 동네 병원 달인 할아버지의 노하우. 동네 의원은 가족 주치의 같은 느낌으로 접근해요. 꾸준히 다니면서 신뢰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동네 병원 소통 팁.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관계 형성. 일상 건강관리에 대한 조언 구하기. 간단한 안부 인사로 친밀감 형성. 가족 건강까지 상담하기. 진료과별 특성 이해. 정형외과 마이너스 76세 뼈건강 할머니. 정형외과는 엑스레이나 MRI 결과가 중요해요. 언제부터 아픈지, 어떤 동작에서 아픈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해요. 내과 마이너스 71세 내장건강 할아버지. 내과는 전신 건강을 봐야 하니까 생활습관, 스트레스, 가족력까지 상세히 말해야 해요. 안과 마이너스 74세 눈건강 할머니. 안과는 시력 변화, 눈 피로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정확히 말해야 해요. 검사와 처방에서 주의할 점. 검사 전 준비와 질문. 75세 검사왕 할아버지의 조언. 검사 전에 왜 이 검사를 하는지, 어떤 걸 알아보는 건지 꼭 물어봐요. 검사 관련 필수 질문들. 이 검사는 왜 필요한가요? 검사 과정에서 아픈가요? 준비사항이 있나요?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처방약에 대한 이해. 72세 약박사 할머니의 방법. 약을 처방받을 때마다 약사에게 자세히 물어봐요. 의사한테 못 물어본 것도 약사가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처방약 관련 확인사항. 이 약의 효과와 목적, 복용 방법과 시간, 부작용과 주의사항,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 복용 기간, 진료비와 관련된 권리. 69세 권리수호 할아버지의 경험. 진료비가 비싸게 나왔을 때 내역을 요청했어요. 의료진이 처음에는 귀찮아했지만
환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당당하게 말했더니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진료비 관련 권리, 진료비 내역서 요청, 보험 적용 여부 확인, 치료 계획과 예상 비용 문의, 대안적 치료법 비용 비교,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 다음 병원 방문 때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점 진료 전날 준비하기. 77세 완벽 준비 할머니의 체크리스트. 병원 가기 전날 밤에 항상 준비해요. 당일 아침에 하면 빠뜨리는 게 있거든요. 전날 밤 준비 사항. 증상 기록 노트 정리하기. 복용 중인 약물 정리해서 가방에 넣기. 질문할 내용 3회, 5가지 적기. 보험증, 진료카드 확인하기. 편안한 옷차림 준비하기. 2점 병원 도착 후 마음가짐 정리. 74세 마음 준비 할아버지의 루틴. 병원에 도착하면 접수하기 전에 화장실에서 마음을 정리해요. 나는 당당한 환자다. 정당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뇌어요. 마음가짐 정리법. 깊게 심호흡 3번 하기. 준비해온 자료 한 번 더 확인. 정중하되 당당하게 마음속으로 다짐. 의료진에 대한 감사한 마음 갖기. 3점 진료실 입장 시 첫 마디. 효과적인 첫인사가 진료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좋은 첫인사 예시. 안녕하세요, 선생님. 진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증상에 대해 자세히 상담받고 싶습니다. 피해야 할 첫인사. 선생님, 여기저기 아파서 왔어요. 바쁘실 텐데 죄송해요. 인사 없이 바로 증상 이야기하기. 4점 증상 설명의 황금 공식. 72세 설명달인 할머니의 공식. 언제부터,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순서로 말해요. 그러면 의사가 금방 이해해요. 황금 공식 적용 예시. 일주일 전부터 언제 오른쪽 무릎 안쪽이 어디 찌르는 듯이 아프고 어떻게 10점 만점에 7점 정도입니다. 얼마나. 특히 계단 내려갈 때 더 심해집니다. 5점 질문하는 완벽한 타이밍. 69세 타이밍 달인 할아버지의 노하우. 의사가 진단 설명을 다 끝낸 후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질문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질문 타이밍 가이드. 의사의 설명이 끝난 후 처방전을 쓰기 전. 혹시 질문 있으세요? 라고 물을 때. 진료가 끝나기 직전. 6점 이해 못한 내용 다시 묻기. 75세 재질문 할머니의 표현법. 창피해하지 말고 당당하게 다시 물어봐요. 나이가 들어서 이해가 좀 느려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정중하게 말해요. 효과적인 재질문 표현. 죄송한데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집에 가서 가족에게 설명해야 하는데 정확히 알고 싶어요. 7점 처방전 받을 때 확인사항. 71세 처방 확인 할아버지의 체크포인트. 처방전을 받을 때 반드시 확인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약사에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의사에게 직접 듣는 게 정확해요. 처방전 확인 체크리스트. 이 약은 무엇에 쓰는 약인가요? 하루에 몇 번, 언제 먹나요? 얼마나 오래 먹어야 하나요? 부작용은 없나요? 다른 약과 함께 먹어도 되나요? 8점 다음 진료 예약할 때 주의사항. 68세 예약 전문 할머니의 팁. 다음 예약을 잡을 때도 전략이 있어요. 언제 와야 하는지, 그때까지 뭘 해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해요. 예약 시 확인사항. 언제까지 와야 하나요? 그 전에 특별히 주의할 점은? 약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연락하나요? 9점 진료 후 정리하는 습관. 74세 정리왕 할아버지의 방법. 진료실을 나오면 바로 메모해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릿해지거든요. 진료 후 즉시 할 일. 진단명과 주요 내용 메모. 처방받은 약 정리. 다음 진료일과 주의사항 기록. 궁금했지만 못 물어본 것 적어두기. 10점 집에서 가족에게 보고하기. 73세 소통왕 할머니의 가족 보고법.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정확히 설명해줘요.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의사가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해요.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법.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의료진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응급실에서의 소통법. 76세 응급실 달인 할아버지의 경험.
응급실은 다급하지만 더욱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해요.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말해야 해요. 응급실 소통 요령. 가장 심각한 증상부터 말하기.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한 시간 말하기. 복용 중인 약물 정보 즉시 제공. 과거 비슷한 경험 있는지 알려주기. 가족 연락처 명확히 전달. 입원 시 의료진과의 소통. 79세 입원 경험 할머니의 조언. 입원하면 여러 의료진을 만나게 돼요. 각자 역할이 다르니까 누구에게 뭘 말해야 하는지 알아야 해요. 입원 시 소통 가이드. 담당 의사와 간호사 이름 확인. 일일 회진 시간 파악. 불편사항은 간호사에게 먼저 상의. 치료 계획은 담당 의사와 상의. 퇴원 계획 미리 확인. 의료진이 인정하는 좋은 환자의 특징. 의료진들이 직접 말하는 함께 일하기 좋은 환자의 특징들입니다. 의사들이 좋아하는 환자.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김희사 교수의 증언. 20년 진료하면서 기억에 남는 좋은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인정하는 환자의 특징. 준비를 철저히 해오는 환자. 질문은 많지만 정리되어 있는 환자. 처방을 잘 지키고 결과를 보고하는 환자. 의료진을 신뢰하되 맹신하지 않는 환자. 경제적 상황을 솔직하게 상의하는 환자. 간호사들이 좋아하는 환자. 20년 경력 박간호사의 조언. 간호사 입장에서 환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간호사가 선호하는 환자의 모습. 호출배를 남용하지 않는 환자. 간호사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환자. 작은 도움에도 고마워하는 환자. 다른 환자를 배려하는 환자. 병원 규칙을 잘 지키는 환자. 성공 사례 완전히 달라진 병원 경험. 마지막으로 소통 방법을 바꾼 후 병원 경험이 완전히 달라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8세 변화 성공 할머니의 1년 후. 1년 전까지만 해도 병원 가는 게 정말 싫었어요. 의사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고 제대로 진료받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가 바꾼 것들. 진료 전 철저한 준비. 정중하되 당당한 태도. 적극적인 질문과 소통. 의료진에 대한 감사 표현. 지금은 같은 병원인데도 완전히 다른 곳 같아요. 의사들이 저를 진지하게 대해주고 간호사들도 친절해요. 무엇보다 제가 제 건강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됐어요. 72세 소통달인 할아버지의 조언. 병원에서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소통 방식이에요. 할아버지의 당부. 의료진도 사람이에요. 존중하면 존중받고, 준비하면 인정받고, 소통하면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75세 존중받기 할머니의 격려. 처음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하지만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할머니의 응원 메시지. 우리도 당당한 환자예요. 돈 내고 진료받는 건데 왜 눈치 봐야 해요? 정중하게, 하지만 당당하게 하세요. 의료진들도 그런 환자를 더 좋아해요. 마무리 당당한 환자로 거듭나기.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병원에서 의료진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제대로 된 진료를 받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시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환자로서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을 권리,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중하되 당당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좋은 소통은 서로를 위한 것입니다. 환자가 잘 준비하고 명확하게 소통하면 의료진도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환자는 더 좋은 치료를 받게 됩니다. 오늘부터 병원에 갈 때는 철저히 준비하고 정중하되 당당하게 말하고 궁금한 것은 반드시 질문하고 의료진을 존중하되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료진과의 좋은 소통은 필수입니다. 73세 김환자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전하신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진료받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정중하게 준비해서 가세요. 그러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병원 방문부터 오늘 배운 내용을 하나씩 적용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건강한 의료진과의 소통으로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병원 경험이나 소통 팁을 나눠주세요.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